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전에 터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경영 위기로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헝다는 중국 제2의 부동산 개발업체죠. 헝다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해오다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헝다 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과 중국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1997년 설립되어 2000년대 이후에 중국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고속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은 2010년대 중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웨이를 제치고 한때 중국 1위 갑부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헝다그룹은 그동안 차입 경영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관광, 스포츠, 전기자동차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문어발 확장을 해왔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 강조 에버그란데가 헝다그룹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헝다그룹의 이 같은 차입 경영은 시진핑 주석이 지향하는 정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헝다가 중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공동부유를 강조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도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룹 일부 임원이 투자 상품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1일 기준 계열 투자회사인 헝다 차이프 투자 상품을 보유한 그룹 임원 44명 중 6명이 조기 상환을 받아갔다고 공지했습니다. 조기 상환 명목이지만 사실상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것을 감지하고 일부 임원들이 자기 돈만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헝다 차이프는 최근 만기 도래한 상품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임원들에게 조기 상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히자 만기 도래한 상품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헝다그룹 건물 앞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면서 파산설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헝다그룹은 조기에 상환받은 회사 임원 6명의 실명이나 투자 상품은 공개하지 않았고 대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임원들에게 상환받은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도에 의하면 조기 상환받은 임원 6명 중 1명이 헝다 차이프 사장인 듀량이라는 겁니다. 만약 조기 상환받은 임원 중에 헝다 차이프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사태 수습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 헝다그룹은 임원 6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헝다그룹이 진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헝다그룹 회장인 쉬자인 회장의 부인도 헝다 차이프 투자 상품에 투자했으나 지난 7월 조기 상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의 수습 노력이 지금과 투자자들만 인질로 잡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그룹의 부채는 1조 9,500억 위안, 한화로 약 35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약 600조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던 중 묘하게도 중국 당국이 주택 거품을 잡겠다고 안전조치를 내놓으면서 급속히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헝다그룹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태 수습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중국 문제 전문가 천웨이는
개인적으로 수습 방안 자체는 납득이 되지만 문제는 바로 신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을 살리려고 할까요?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동부유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빈부격차의 상징과 같았던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이 극심한 경제적 충격을 무릅쓰고 결국 헝다그룹의 파산을 묵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재미 중국계 투자 자문 전문가 쪼웨이 위는 헝다가 파산하면 영향이 크겠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서 수건 사업인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파산하도록 놔둔 뒤 중국 은행들이 자산을 인수해 부실 채권을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어 기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우는 한국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웨이보에 기업은 반드시 시장 방식의 자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첨예인은 헝다그룹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살아남든 살아남지 못하든 헝다그룹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헝다그룹은 라이벌 왕크그룹과 함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만약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 역시 위기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사들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라 발생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 주식과 채권시장 등에 투자한 외국 금융사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헝다그룹이 위기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공포에 질문일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헝다그룹의 파산이 과거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 도산 사태 때와 같은 위기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2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서 헝다그룹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더 큰 문제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도 중국 은행권의 자산은 45조 달러에 이르고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라며 350억 달러 정도의 은행 대출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채무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채무 상환은 중국 부동산 분야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보고서를 통해 헝다그룹 위기가 중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금융당국이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하회의 전 강저우 교통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구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서하회의는 중국은 헝다가 죽도록 놔둘 생각이라며 최근 시안, 광저우, 선진에서 많은 투자자가 헝다건물에 몰려가 항의했지만 당국은 딱히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을 투입하긴 했지만 단순히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중국 정부가 헝다를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부정적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보도 통제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설에 세계 정신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해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가격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지난 20일 미국 뉴욕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78%가 떨어진 채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 때문이라고 하죠. 홍콩의 대표 주가 지수인 항생지수와 암호화폐 가격까지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헝다그룹 부채는 중국 GDP의 약 2%에 달하는 금액이고 헝다가 지출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 이자만 992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헝다그룹이 투자한 아파트 공사는 모두 멈춰진 상태고 중국 정부가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헝다그룹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파산을 막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헝다그룹 위기는 2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그룹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작업이 중단된 채 투자한 돈을 떼일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헝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23일 약 1,000억 원의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으로 결국 파산할 경우 채권을 보유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데다가 파산할 경우 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당국의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부동산이 23일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결제할 것이라고 밝혀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긴장했던 글로벌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부동산 그룹은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쿠폰 지급액은 2억 3,200만 위안, 한화로 약 425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재미난 분석도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광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죠. 막대한 대출과 이권이 오가는 부동산 개발 산업 특성상 광둥성 전 관계 인사들과 강범위하고 깊은 유착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둥성은 장점인 계파의 근거지이기도 하죠. 광둥성에 기반을 둔 재벌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개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겠지만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은행 비트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형 민간 기업을 일벌백계하고 장점인 계파에 타격도 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현재 헝다 사건은 헝다그룹의 파산 여부,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 우리나라와 세계 정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거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도산 사태 때와 같은 극심한 위기 여부 등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